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고양이가 왜 장난감을 사줘도 반응이 없을까? 장난감에 미친 듯한 반응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장난감에 미친 듯이 반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가장 먼저 작용을 하는 건 뭘까요?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뭐 갖고 놀아도 재밌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놀이터 가서 나무젓가락으로 하면서 노는 게 재밌었거든요. 물론 뭐 뛰어놀고 뭐 다방구 하고 다방구 하면 정말 옛날 사람인가? 그만큼 어렸을 때 나이가 어린 고양이들은 장난감에 미친 듯이 반응을 해요. 그게 대략 생후 한 6개월까지, 한 살 때까지는 아마 대략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되면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신체 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든 어디 가서 뛰어놀고 종이 쪼가리 하나 던져줘도 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갖고 놀고 세상이 다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나이가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우리 고양이가 장난감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어요 라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좀 빠르면은 1살 이후, 조금 늦으면은 2살, 3살 이후에 장난감을 줘도 시큰둥하고 다른 거 줄까? 그러면 뭐 그냥 정말 성의 없는 거 있거든요. 툭 치고 가기, 툭 치고 가기를 한다던가, 아니 멀뚱멀뚱 쳐다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나이가 이제 들면서 장난감에 좀 무료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은 장난감에 폭발적인 반응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팁을 드릴까 합니다. 놀이라고 했을 때는 놀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묘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고양이들끼리 노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묘 가정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호 놀이라고 해서 보호자가 개입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낚싯대 가지고 논다던가 사냥감처럼 사냥놀이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셀프토이라고 해서 혼자서 갖고 노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먹이 장난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셀프토이, 혼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행동 유발 놀이라고 해서 이 고양이가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놀이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물찾기죠. 그러니까 외출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 간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숨겨놓는다던가 뭐 캣타워 위에 올려놓는다던가, 그래서 고양이가 집안을 구석구석 서칭하면서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캣티를 타는 것도 행동 유발 놀이죠. 그래서 캣티를 탄다라는 건 자기가 막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움직이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거, 이것 또한 행동 유발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놀이를 왜 반응을 안 하냐? 우선 보호자님이 이 세 가지 놀이를 다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고양이하고 놀아주시라고 하면은 상호 놀이만 합니다. 낚싯대만 흔들다 보니까 고양이가 조금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보상을 주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상호놀이라는 거는 보호자가 낚싯대를 흔들면서 낚싯대가 사냥감이 되는 거잖아요. 사냥을 했으니까 자기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흔들기만 하면은 어렸을 때야 미친 듯이 반응하고 그냥 잡는 것만으로도 재밌죠. 오히려 어린 고양이들은 먹는 것보다는 잡는 게 더 재밌어서 간식을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실내 놀이터 같은 데 있잖아요, 요즘엔. 어린애들 뭐 사촌 조카들 막 데려다 놓으면은 애들이 뭐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놀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려면은 꼭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언제 줘야 되나요? 뭐 15분 놀이라고 했는데 15분 다 끝나고 줘야 되나요? 아니면 중간중간 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권장하는 제일 좋은 놀이 방법은 이 한 세션이 끝났을 때 끝에 사냥감을 잡았을 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고양이는 항상 사냥을 할 때는 서칭 먼저 찾아보고, 그다음 스토킹 쫓아가고, 그다음 캐칭 잡고, 그다음 매니플레이팅 이걸 갖고 좀 놀아보고, 그다음에 먹는다. 이팅 하고 그 다음에 그루밍을 한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데 잡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들 반응을 하지만 나이가 든 성묘라던가 1살 이상, 2살 이상이 되면 시큰둥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패착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패착이 일어나냐, 어떤 잘못된 상황이 생기냐, 이때만 먹을 수 있는 보상을 평상시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면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지 않게 사냥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야 라는 인식이 돼버리면 상호놀이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상도 그럼 계속 줘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랜덤 보상이라고 해서 보통 처음엔 계속 줘요.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꽝이 나올 수도 있고 사냥감을 못 먹을 수도 있고 5번을 놀아준다. 잡고 그루밍 하는 것까지 15분 동안 하면은 한 번은 주고 세 번째 주고 마지막은 꼭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꼭 보상을 줘야지 고양이가 좌절감을 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장난감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풍족한 애들, 풍족하게 사료가 그득하게 있다던가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먹는 거, 그냥 야옹 한마디 하면 그냥 주는 거. 얼마나 쉬워요. 제가 뭐 엄마한테 엄마 용돈 줘 그러면 엄마 갑자기 지갑에서 주섬주섬 10만원씩 주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냥 본능을 해소하기 위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핍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놀이에서만 보상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셀프 토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셀프 토이라는 거는 혼자서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는 건데, 먹이 장난감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먹이가 계속 쌓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노력을 해서 먹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 놀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이 먹이 장난감, 먹이 퍼즐의 난이도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 먹이 장난감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쉬운 것부터 그다음에 어려운 것까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쉬운 것부터 제공하는 게 되게 좋아요. 휴지심을 접어서 안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간식을 넣어서 자기가 찾아 먹을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디거라고 해서 그냥 꺼내 먹는 수준의 먹이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초보 단계의 먹이 장난감이고요. 좀 이게 너무 쉬워졌다 그러면은 스텝을 좀 올려서, 그래서 이 먹이 장난감을 그냥 좀 난이도별로 있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하나씩 이런 형태로 얘가 너무 쉽게 먹는다. 쉽게 먹는 거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내가 사료를 넣어놓고 문 밖을 나가려고 했는데 벌써 사라졌어. 그러면 이건 쉬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먹이 장난감을 한 개만 두는 게 아니라 쉬우면 난이도 높여서 2개나 3개까지도 확장해서 넣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실패하는 이유는 보호자님들이 인내심이 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제 못하니까 우리 고양이가 멍청해서 이것도 할 줄 몰라요 라는 얘기거든요. 뭐 실제로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고양이가 절대로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처음엔 도움이 좀 필요해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꺼내 먹는 거야 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면 고양이들이 따라 하거든요. 분명히죠. 저는 댓글 달리는 거 100% 예상합니다. 저희 애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고양이는 결국엔 하게 돼 있습니다. 캐틀 같은 경우는, 아니면 보물찾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간식을 쉽게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제공해주고, 두 번째는 먹이 장난감 형태를 또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캐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달 탈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냄새 맡거나 그냥 위에서 쉬거나 이런 것만 해도 보상을 그때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타고 나서 쳐다보면은 아유 잘했어 하면서 보상을 주셔도 되고요. 꼭 먹을 거가 아니어도 돼요. 쓰다듬어 준다던가 궁디팡팡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약해져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사냥 본능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건강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고양이가 비만냥이 된다던가 뚱냥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귀엽기는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 뭐 당뇨라던가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결핍이 있게 하고 제한급식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환경과 방법들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장난감에 반응 없는 우리 고양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